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맨날 소리만 지른다고 아이들한테 뭐라 그런다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바꿀 생각은 없지만 뭐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공부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이런 분들. 네, 그래서 댓글을 읽다가 저도 극히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정말 옛날에 한때 그 망상적 교육관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수능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입하지 않고 활용은 불가능하거든요. 일부 아직까지도 학부모님들 중에 난이도 높은 학문들은 이해만 기반으로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스타에 있는 댓글이긴 한데 문님께서 자기는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크크크 그럼 전 과목 포기해야 하는데 이게 팩트예요. 네, 이거 팩트고 부모님 중에 암기시키지 말고 이해시켜 달라는 분도 계심. 물론 이해가 중요하지만 수학 공식, 영어 단어처럼 암기를 해야 할 것도 있는데 말이죠 라고 남기셨습니다. 자, 공부를 시키기 위한 기본 단계 중에 초등학교 때 많이 하셔야 될 것들. 지금처럼 뭐 우리 애는 이해를 못하면 암기를 못해요 라는 이런 쌉소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제발 화면 끄고 조용히 가시던 길 가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서 본인 입맛에 쫙쫙 맞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근데 암기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이해를 못해서 암기를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아마 가르쳐 보신 분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무슨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켜줍니까? 지금 고1애 중에 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는 애 중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용어에 대한 암기가 너무 안 돼서 제가 이게 중학교 몇 학년 거에 나오는 거다 라고 설명까지 다 했어요. 애한테는 제가 카톡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인터넷 찾아봐야 될 용어들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정의를 외우고 나서 봐야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우리가 어떤 왜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왜라는 질문에 답변을 받을 때도 이 답변을 받는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지식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답이 전혀 안 돼요. 지금도 제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댓글에 어머니들한테 모조리 다 해주고 그렇게 시종처럼 하는 거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다 희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이제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지금 계속 그분을 설득하려고 계속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거기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걸어놓는 이유는 물론 그렇게 적나라한 반응들을 답답해서 고구마 3만 개 먹은 것 같은 반응들을 그 글을 싸지른 사람들도 그 말도 안 되는 글들 싸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보고 본인이 뭐라도 조금 감정적으로 동요가 있었으면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욕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말을 싸지르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경험이나 지식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미리 기반을 안 쌓아놓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 인스타 댓글에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로 그대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집안 꼬맹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제가 이제 지적을 하되 그런 말을 해요. 사춘기가 왔을 때 아이들의 심리의 기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 무조건 짜증스럽고 억울하고 자기도 모르게 투명스럽게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고. 그리고 내 생각이 무조건 맞은 것 같고 내가 틀렸지만 인정하기 싫어지는 게 사춘기의 기본이거든요. 저희 집안에 있는 모든 꼬맹이들한테는 나랑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 경고를 줘요. 너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덤비고 니네 부모한테 덤벼도 나는 물러날 생각이 1도 없기 때문에 괜히 개같이 멸망하지 말고 네가 바라는 거를 좀 내려놓고 이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미친 행동이 맞긴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아서 선을 지키라고. 안 그러면 너네들 인생이 어차피 망가질 거니까 내가 직접 망가뜨려 주겠다고.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그냥 방치를 하세요. 사춘기 때는 건드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을
그냥 방치한 경우가 꽤 많아요.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들을 많이 끌어당기시는데 아기 때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선은 아이들 어렸을 때 글 쓰는 거 연습시키라고 했잖아요. 파지법부터 좀 제대로 연습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 계신 분들 그런 거 연습시키셨어요? 또 하나 아이들 핸드폰 제어 처음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걸로 걸어서 아이들 시간 제한 둔다고 하는데 어머님들 걔네들하고 밥 먹거나 걔네들하고 어디 놀러 갈 때요. 걔네들은 핸드폰 안 보고 있어요? 걔네 인스타 시간 지금도 제어하고 계십니까? 이해 가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중독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40, 50대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쇼츠 릴스 그렇게 쳐보시면요. 치매가 일찍 와요. 전두엽에 시각 자극만 와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용어나 이런 게 안 떠오르고요. 암기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건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고 앉아있고 애들도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고 나서 그걸 제어한다고 날뛰니 당연히 중독자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인도 중독을 못 끊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담배 끊는다고 깝치고 다니는 어른들 볼 때마다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끊었냐고. 뭘 어떻게 끊어요? 지금도 참고 있는데. 미친 소리 그만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안 피고 싶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저랑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한 14년째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한 번에 딱 끊어지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본인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춘기 때 애들처럼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애들이 싸워가지고 애들이 이기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딱히 그걸 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의지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백날 말로 설명했자 소용없고요. 강제적으로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모차에 그렇게 많이 달고 다녔는데 그게 어느 날 끊어지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걔 눈앞에 있었던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로 무슨 스마트 교육? 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그거 꽤 잘 알거든요. 근데 안 돼요. 되게 유명한 나라 있어요. 지금 다 종이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적당히 하시고 인터넷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암기시키고 테스트 볼 때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테스트 보고 통과 못했으면 다시, 통과 못했으면 다시.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아동학대. 착착 하세요. 저희 집안은 어떻게 하느냐? 한 번 틀리고 다시 오면 새로운 문제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학원 가는 게 좀 더 낫고요. 또 학원에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재테스트 보는 학원은 안 가시는 게 좋긴 해요. 테스트를 보고 페널티가 더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9구단 외울 때 있잖아요. 9구단 외울 때 제가 어떻게 외우기 시켰냐면 2단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틀려버리잖아요. 그럼 제가 보는 앞에서 총 9번을 쓰면서 말하라고 시킵니다. 이거 한 2번만 하잖아요. 애가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계속 써가면서 중얼거리다가 테스트 한 번을 완벽하게 보려고 합니다. 애들은요. 될 때까지 테스트를 보려고 해요. 대충 눈으로 보고 단기 기억만 갖고 될 때까지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때 성적 나왔다 고등학교 때 와르르 물어지는 애들 대부분은 그렇게 단기 기억만 연습해 갖고 와요. 보통 이렇게 하죠. 빨리 테스트 봐야 돼요. 저 까먹어요. 저는 충분히 기다려줘 버립니다. 그렇게 외운 거는요 절대 소용이 없어요. 몇 번씩 써가면서 말하면서 아니면은 정리해가면서 또렷하게 기억이 날,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왜 서부극 이런 거 본 적 있죠? 권총 싸움하는 거. 언제든지 권총을 바로 꺼내서 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했는데 무슨 개뿔 좋은 대학교를 갑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떤 학원은 굉장히 오래 다닌 과목들이나 어떤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한 거에 대해서는 애들이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마치 타고난 것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적성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로 뭐 애 적성 검사를 했고 뭐를 했고 절대 안 맞습니다. 그게 맞았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세요. 적성은요. 적성은 2가지로 맞출 수 있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줄 정도의 적성. 예를 들어 뭐 차은우 씨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얼굴 천재잖아요. 얼굴을 내려줬죠. 저는 얼굴을 앗아갔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 아닌 이상은 어떠한 재능도 적성이라고 보기에는 모호합니다. 이해가세요? 그 조금 적성이 진입은 쉽겠지만 결국에 모든 학업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고난이도 내용들은 결국에 또렷하게 기억해내고, 그러니까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정도로 자주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 용어나 게임 얘기들을
평소에 일상생활에다 막 접목시켜서 얘기할 때가 가끔 있어요. 부모님은 못 알아듣지만 마치 이런 경우가 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쓰고 정리하고 그리고 지루하게 있는 거, 정확하게 몇 번씩 꾸준하게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중학교 때 그 얕은 시험, 그리고 아이들이 테스트를 될 때까지 보는 그런 애들이, 학부모님들 그거 어디서도 나타나는지 아세요? 공부 대충 해놓고 지금 재수, 삼수, 사수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로 걔네들 좋은 대학교 못 갑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요,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앉아있냐면 지네들이 꼴리는 대로 편한 대로 공부하려고 해요. 암기도 눈으로 대충 해놓고 이제 기억났어, 빨리 까먹기 전에 해야지, 그런 단기 기억만 하고 앉아있고 공부도 또렷하게 안 해놓고 용어도 모르는데 고3이라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걔네들이 결국엔 시험을 계속 봐서 찍어서 좋은 점수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거기에 1년에 진짜 많게는 억 또는 수천만 원씩을 계속 부모님들이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되게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쳐늙어서 졸업하면요 취업시장에서도 곱게 보진 않습니다. 그 정도 반복했는데 재수 삼수 했는데 그 과목을 또 사탐론 한다고 바꾼 애들도 있죠. 물론 전략적으로 바꾼 건 좋은데 미안한데 물리학이 3등급 나와서 9등급 체제에 3등급이 나와서 윤사라 생연으로 갔는데 2등급이 나온 거는 좀 양심 뒤진 거 아니니? 1등급이 나온다고 네 입으로 주둥아리로 얘기해놓고 그거 못했으면 그냥 숨을 참고 6분에 한 번씩 호흡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유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발전인가요? 근데 중요한 건 공부를 할 때 테스트를 한 번 보더라도 완벽하게 자기를 의심하고 테스트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암기라는 거 자체를 괴로우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주변에 보면 돈을 벌려고 용을 써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네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놀고 열심히 돈만 버는 행위만 하면 돼 라고 했더니 그런 게 무슨 해답이냐고. 그게 해답입니다. 본인이 공부하는 재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바라는 건 공부하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될 대학교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모르면 저축을 하고 아껴 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돈 버는 것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즐기고 재밌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주 즐겁고 자주 재밌고 자주 돈을 써버릇하면, 자주 뭔가 자기한테 보상을 해주면 되게 안타깝게도요, 인생은 매일 똑같은 쳇바퀴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메마르게 느껴집니다. 근데 항상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보상이 없어도 인생이 누적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공부도 지루하게 누적할 수 있는 아이들이나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와서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애들한테 의지 얘기하면서 습관은 하나도 어렸을 때 잡아주지 않으면요, 백날 의지에 대해서 또렷하게 설명해줘도요, 안타깝지만 어차피 말도 안 들어요. 성인이 되면. 나이를 먹을수록요, 안타깝지만 우리 부모님들만 고집이 세지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도 꼴값들을 떨고 더 고집만 세집니다. 결국에는 공부라는 건요, 장시간 동안 굳혀진 습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꾸준함을 장착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백날 주입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 그 습관이 정착될 때까지는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보상을 줘가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쌓여있는 애들은요, 당연히 어머님들이 그렇게 바라는 미래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 시종처럼 해주다가 어느 날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 얘기하면서 고등부 가서 성적 하락하는 애들한테 얘기해봤자 지가 꼴리는 대로 하면서 주변 탓만 하고 힘들어만 하고 그리고 또 놀고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 돈으로요.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성인 애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나이 먹은 성인들도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미리미리 아이들한테 이런 심리를 안착을 시켜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When I'm